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장 국가 간 자본의 이동. 자, 국가 간 자본의 이동은 외국인 직접 투자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간접 투자, 해외 시장에 대한 증권 투자는 여기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직접 투자. 어느 한 회사가 다른 나라에서 기업을 소유할 때 발생하는 외국인 직접 투자, 공장을 세운다든지, 경영권은 획득, 단순히 그거는 아니고 공장을 세운다든지 인수합병을 해서 생산 활동을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 직접 투자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소유하나? 자, 미국 통상부는 10%를 기준으로 합니다. 외국 회사가 미국 기업을 10% 이상 혹은 그 이상을 소유하면 미국으로 유입된 외국인 직접 투자로 계산을 한다. 미국 회사가 외국 기업을 10% 혹은 그 이상 소유할 때 유출된 미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로 계산한다. 그렇죠? 자, 이걸 외국인 직접 투자, 이제 어떤 기준이 미국의 통상부의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보통 국제기구들이 다. 자, 우선 단기에 외국인 직접 투자가 미치는 영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특정 요소 모형을 사용합니다. 자, 특정 요소 모형을 사용한다. 제조업과, 다시 한번 말하면 제조업과 농업, 그렇죠? 여기에는 KL, 여기는 TL이 사용된다. 됐죠?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 하고, 자, 그래서 제조업에서는 자본과 노동, 농업에서는 토지와 노동을 사용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외국에서 자본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자본. 그러면 자본은 어디에서만 쓰여요? 제조업에서만 쓰입니다. 제조업. 그렇죠? 여기가 있죠. 외국에서 자본이 들어오면 이 K가 증가하겠죠. 외국에서 자본이 들어오면 자본은 제조업에서만 쓰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쉽게 직관적으로 말해서 자본이 추가된다는 것은 노동자들이 더 많은 자본을 가지고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제조업에서 노동의 한계 생산, MPLM, 그렇죠? MPLM이 증가한다. 한계 생산은 증가한다. 그렇죠? 자, 이런 특징을 우리가 찾아냈어요. 자, 방금 했던 이야기에 이어서 이게 제조업에서 임금 곡선입니다. 그렇죠? 농업에서의 임금 곡선. 그래서 A점이 자본이 유입되기 이전, 그렇죠? 균형점이었어요. 노동 배분점이 L, 임금은 W. 그러나 외국에서 자본이 들어옴에 따라 제조업에서 노동의 한계 생산이 증가를 합니다. 임금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균형점이 B로 바뀝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 임금이 상승하는구나. 여기에서도 임금이 상승한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가격들은 그대로, 상품의 가격은 그대로 지금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무역을 설명하는 게 아니니까 자본의 이동을 설명하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임금이 상승한다는 건 실질 임금도 다 상승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중요한 변화가 생기네요. 외국에서 자본이 들어왔는데 노동력의 이동도 발생을 해버렸네요. 제조업에서 투입되는 노동의 양이 이만큼 증가했네요. 그 말은 농업에서의 노동력은 줄었다는 거죠. 외국에서 자본이 들어오니까 농업에서 일하던 노동자 일부가 제조업으로 이동을 해버리는 거죠. 이 노동의 이동이 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겠네요. 다른 변수들이. 그건 조금 이따 다시 돌아오고. 산업 생산량 한번 볼까요? 자, 외국에서 자본이 들어옵니다. 자본은 단순히 농업에서는 쓰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농업 생산량에는 절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PPF가 그대로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본이 들어오니까 그건 어디에서만 쓰여요? 제조업에서만 쓰이죠. 제조업 쪽으로 PPF가 엄청 많이 밖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품 가격은 그대로 있다고 가정을 하니까 접점이 A에서 B로 바뀝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만큼 QM, 제조업의 생산량 증가. 농업 생산량은 감소를 하네요. QA는 감소. 그렇죠? 외국에서 자본이 들어오니까 산업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 그렇죠? 외국에서 자본이 들어오니까 그 자본은 제조업으로 가고, 그 다음에 농업에서 일하던 노동자 일부들이 빠져서 제조업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렇죠? 제조업 생산량 증가, 농업 생산량 감소.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방금 했던 이야기 다시 한번 더 위에 써놨네요. 그렇죠? 제조업 임금 곡선의 이동으로 임금이 상승을 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더 중요한 또 다른 특징. 농업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제조업으로 이동해 버리죠. 그래서 제조업의 노동력이 증가하더라. 그렇죠? 이렇게 LA 감소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더라. 그렇죠?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 제조업 생산량 증가, 농업 생산량 감소 이런 현상이 일어나네요. 단기. 그렇죠? 그다음에 단기에 다른 생산 요소 임대료도 한번 따져봐야겠죠. 자, 우선 토지. 자, 토지 1에이커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렇죠? 제조업으로 이동을 해버렸어요. 아까 말했듯이 LA가 감소하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MPT A는 감소하겠죠. 왜? 일하던 노동자가 줄어들어 버렸으니까 토지 1에이커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줄어들어 버렸어. 생산량 줄어들겠죠. MPTA는 감소. 그렇죠? MPTA가 감소하면 토지 임대료 하락. 그렇죠? 토지 임대료 하락. 그렇죠? 토지 임대료 하락. 그렇죠? 토지 임대료 하락. PA는 고정되어 있다고, PM도 그렇고, 그렇죠? 토지 임대료가 하락한다는 것은 실질도 다 하락한다는 의미죠. 그렇죠? 외국에서 자본이 들어오면 누가 손해를 봐요? 누가 손해를 봐? 토지 소유자들은 손해를 보네요. 단기. 그렇죠? 노동자들은 이익. 그렇죠? 자, 조금 복잡한 게 있어요. 단기에 외국에서 자본이 들어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본이 말하니까 LPK가 하락할 것이다. 그러면 자본임대로 하락이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다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까 농업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제조업으로 넘어와 버려요. 노동자들이 많아져 버린 거 아니야. MPL 감소, MPK 상승이라는. 이쪽으로 보면 MPK가 하락하지만 다른 쪽에서 보면 MPK가 상승. 두 개 중에 어떤 효과가 더 크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렇죠? 자, 방금 한번. 자, 외국에서 자본이 들어오니까 제조업, 그렇죠? 제조업에서는 K가 상승을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노동도, 제조업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증가해서 농업에서 넘어왔잖아. L도 증가해요.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많이 상승했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렇죠? 달라지겠죠. 아까 말했듯이 자본이 제조업으로 유입되면 자본임대료는 하락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이 제조업에서 더 많이 사용돼요. 자본임대료 하락.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판단할까? 그렇죠? 판단할까? 우선 직관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뭐 정확한 건 아니고 우리가 더 엄격한 방법으로 조금 있다 한번 따져볼 필요인데, 외국에서 자본이 들어오니까 임금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만약 다른 게 모든 게 동일하다. 그러면 자본에 대한 지급액은 감소하겠죠. 그래서 자본임대료는 하락한다. 결론은 자본임대료 RK는 하락한다. 그래서 RK가 하락하면 실질 자본임대료 다 하락한다는 의미죠. 여기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본임대료가 하락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근데 좀
조금 우리가 이걸 동의하기는 너무 좀 빈약한 것 같아요, 논리가.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엄격한 방법으로 한번 그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그 그래프 그대로 가져옵니다. 외국에서 자본이 유입되니까 제조업에서 임금 곡선이 이렇게 돼서 균형점이 B로 바뀝니다. 그렇죠? 원래 A였는데 우리는 A점에서 R 뭐라고 할까요? K A라고 할까요? R K B를 따져봐야 돼요. 따져봐야 돼요. 그렇죠? 자, 이걸 따져보기 위해서 C점을 하나 잡습니다. 이 C점. 이 C점. 이 A점과 C점에서의 어떤 특징, 뭐가 있습니까? 임금이 동일. 그렇죠? 임금이 동일. 그렇죠? 임금이 동일해요. 그러면 다른 생산 요소, 그렇죠? 자본 임대료도 동일할 거예요. 그런 말은 무슨 말이에요? A점과 C점의 노동 대비 자본 투입 비율이 동일할 거예요. 그렇죠? A점과 C점은 노동 대비 자본 투입 비율이 동일할 거예요. L분의 K가 동일해요. 그렇죠? 그래서 임금 동일, 자본 임대료 동일. A점, C점은. 그렇죠? 자본 임대료가 동일해요. 그렇죠? 여기에서의 RK, C도 동일하다. 그렇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C점에서 B점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봅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C점에서 B점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C점에서 B점으로 이동하는 것은. 제조업의 노동력이 줄어든다는 거죠. C점에서 B점으로 이동하면. 노동자들이 줄어든대요. MPL은 상승하겠지만 MPK는 하락하겠죠. MPK가 하락한다는 것은 자본 임대료 하락. 그렇죠? 자본 임대료 하락. 그렇죠? 그래서 RKC가 되겠죠. 결국 어떻게 돼요? RKA하고 RKC가 동일하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A가 A에서의 자본 임대료 RKA가 RKB보다 크겠죠. B점에서는 자본 임대료가 하락을 합니다. B점에서는 자본 임대료가 하락. 외국에서 자본이 들어오면 제조업에서만 쓰이지만 그렇죠? 노동자들이 농업에서 넘어오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자본의 이 영향이 더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본 임대료는 하락합니다. 자본 임대료 하락. 그렇죠? 자본 임대료 하락. 그렇죠? 여기에 자세히 써놨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그래프를 보고 그대로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해하면 됩니다. 자, 결론 한번. 결론. 외국의 단기 특정 요소 모형을 가지고 지금 외국에서 자본이 들어왔을 때의 영향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에서 자본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제조업으로만 가게 됩니다. 그러면 제조업에서의 노동의 한계 생산은 증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임금 곡선이 우상향으로 이동합니다. 임금이 상승을 합니다. 그렇죠? 노동자들은 이익입니다. 단기. 그렇죠? 자, 그런데 노동의 이동, 산업과 이동이 발생했어요. 농업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제조업으로 가버렸습니다. 토지 한계 생산 감소, 토지 임대료 하락. 그렇죠? 토지 소유자들의 후생은 악화된다. 단기에. 그 다음에 외국에서 자본이 들어왔어요. 자본 임대료 하락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농업에서 노동자들이 제조업으로 넘어와 버려서 노동자들이 증가했네. 그렇게 보면 자본의 한계 생산은 상승할 거예요. 외국에서 자본이 들어왔으니까 자본 임대료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자본 임대료가 상승을 할 수도 있네요.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크다? 외국에서 자본이 들어와서 자본 임대료를 하락시키는 효과가 더 크다. 그래서 외국에서 자본이 들어오면 자본가들의 후생은 악화된다. 그렇죠? 악화된다. 자, 외국에서 자본이 들어왔을 때 단기에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자, 외국에서 자본이 들어왔을 때 장기에 나타나는 특징. 이것도 노동이동과 똑같습니다. 결론을 말하면 자본이 들어오기 전에 L과 K의 비율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임금 동일, 자본임대로 동일. 외국에서 자본이 들어오더라도 장기에는 임금의 변화 없다, 자본임대로 변화 없다가 이론적인 예측입니다. 자, 한번 또 우리가 에듀어즈 박스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노동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죠. 자, 노동과 자본 배분에 미치는 영향. A부터 봅시다. 이거 컴퓨터 산업입니다. 신발 산업 원점. 원래는 컴퓨터 산업의 원점이 여기 있습니다. 자원 배분점이 A점이었어요. 그렇죠? 그 말은 신발 산업에서는 노동을 요만큼, 그렇죠? 자본을 요만큼. 그래서 LK, 그렇죠? 요 직선의 기울기가 노동 대비 자본 투입 비율, 그렇죠? 컴퓨터 산업은 노동 요만큼 투입, 자본 요만큼 투입. 그래서 요게 노동 대비 자본 투입 비율이었어요. 그렇죠? 기울기가 이것보다 더 급하게 그려지죠. 왜 그래요? 컴퓨터 산업이 자본 집약적이다. 그렇죠? 이 상태였어요. 이 상태였어요. 자, 됐습니다. 방금 이 상태였어요. 그런데 외국에서 자본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자본 어디로? 장기예요. 양 산업에 다 갈 수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장기이기 때문에. 신발 산업도 자본이 쓰여요. 노동 집약적이지만 컴퓨터 산업은 근데 자본 집약적이기 때문에 자본이 더 많이 갈 거예요. 양쪽을 다 에듀어즈 박스를 다 키울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좀 복잡하니까 컴퓨터 산업 쪽으로 다 간다. 그렇죠? 키웁니다. 델타 K. 외국에서의 자본 유입량이 델타 K입니다. 그러면 컴퓨터 산업의 원점이 OC-로 바뀝니다. OC-. 우리는 지금 L분의 K, 노동 대비 자본 투입 비율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이 그림에 그려 넣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것과 기울기가 동일하게 그려내야 돼.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OS도 이전이 회색 부분과 동일한 기울기를 그려내야 돼요. 그릴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B점이 새로운 자본 배분점. 그렇죠? 자, 외국에서 자본이 들어와서 자본은 다 컴퓨터 산업으로 간다고 우선 가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국내 산업에서의 생산 요소의 이동이 발생을 했네요. 그렇죠? 자, 컴퓨터 산업은 어떻게 해요? 노동 투입량이 만큼 늘어나 버렸네요. 그렇죠? 델타 SC라고 어떻게 쓸까요? 그렇죠? 이 부분을 델타 LSC라고 할까요? 컴퓨터 산업에서 신발 산업에서 컴퓨터 산업으로 넘어오는 노동량을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하니까 자본도 넘어와 버렸네요. 이 양을 뭐라고 해? 델타 KSC. 신발 산업에 투입되던 자본 일부가 또 빠져서 컴퓨터 산업으로 넘어가겠네요. 그렇죠?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외국에서 자본이 들어오니까 이 자본은 컴퓨터 산업으로 가고 신발 산업에 일하던 노동자와 자본 일부가 빠져서 또 컴퓨터 산업으로 와버렸네요. 컴퓨터 산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본 투입, 노동 투입 다 증가하겠네요. 그렇죠? L, C, KC 다 증가. 그렇죠? 신발 산업은 LS 감소, KS 다 감소. 결론적으로 말해서 QC 증가, QS 감소.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겠네요. 자,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상에서도 살펴볼 수 있죠.
자, 생산 가능 곡선. 수평축의 컴퓨터 생산량, 수직축의 신발 생산량이에요. 원래의 PPF는 이겁니다. 그래서 비무역 균형점은 A점이었어요. 그런데 외국에서 자본이 들어옵니다. 자본. 그렇죠? 외국에서 자본이 들어와. 자본이 들어오는데 이 자본은 어디에 더 유용하게 쓰여요? 컴퓨터. 왜?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신발도 자본이 들어왔을 때 유용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쪽으로 밖으로 이동을 하게 그려야겠죠. 그렇지만 바깥으로 이동하는데 어느 쪽으로 훨씬 더 많이 컴퓨터 생산량 쪽으로. 그 다음에 상대 가격은 그대로 있다고 가정하니까 균형점은 이렇게 바뀝니다. 컴퓨터 생산량 증가, 신발 생산량 감소. PPF를 통해서도 산업 생산량의 변화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방금 했던 이야기 뭐 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그냥 넘어가면 좀 섭섭하니까. 자, 양산업에서 어떻게 해요? 노동 대비 자본 투입 비율의 변화가 생기지 않으므로, 그렇죠? 기울기가 변하지 않으므로 임금과 자본 임대료 또한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자, 이 결과는 장기에서 이민의 영향과 동일하다. 그렇죠? 장기에 외국에서 이민자들이 들어오나 자본이 들어오나 자본 임대료 임금은 변화 없다. 그렇죠? 요소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그렇죠? 자, 현실적이네. 외국에서 자본이 들어왔을 때 단기에 나타나는 현상, 장기에 나타나는 현상을 정확히 현실에서도 그 이론적 예측이 맞아 떨어지느냐.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걸 정확히 보여주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렇죠? 이 질문에 대한 연구는 없다. 그렇지만 하나 한번 살펴보긴 하자. 조금 맞는 부분도 있다. 그렇죠? 싱가포르가 어떤 나라예요? 싱가포르 이제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도시국가지. 성장의 원동력을 뭐로 삼습니까? 중개무역과 외국인 직접 투자. 그렇죠? 아마 전 세계 다국적 기업들의 아시아 본부가 거의 대부분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아시아 본부를 싱가포르에, 그렇죠? 세우고 있죠. 그만큼 외국인 직접 투자가 많은 곳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임금은 단기에는 하락, 장기에는, 그렇죠? 단기에는 상승, 그렇죠? 장기에는 그대로라고 했어요. 자, 한번 보면 뭐 단기 약간 상승, 맞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AB는 생산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실질 임대료와 실질 임금을 계산한 거고, 파트 B는 이자율, 여러 가지 이자율이 있죠. 그걸로 계산을 한 거예요. 실질 임대료를. 자, 임금은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단기에 나타나는 특징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이 임대료입니다. 그렇죠? 단기에는 임대료 하락, 장기에는 그대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뭐 10에서 80, 단기라고 볼까요? 70에서 90은 장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장기는 더 많이 하락했네요. 3.4, 1.9보다도. 좀 안 맞네. 그 다음에 여기도 참 뭐라고 말할, 이건 0에 가깝고 이건 마이너스지만 이 실질 임대료는 단기나 장기나 어떻게 정확히 이론적 예측이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증명하는 이론적 예측이 정확히 현실에서 나타나지는 아직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걸 실질적으로 증명한 논문도 뭐 거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가는데 노동과 자본 이동의 이익. 자, 노동과 자본 이익이 있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세계 전체적인 차원, 이건 세계 전체적으로 차원에서 우선 또 살펴봐야겠죠.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하니까, 그렇죠?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익이 발생하느냐. 그 다음에 각각의 이민 유출국, 유입국에도 이익이 되느냐, 유출국에도 이익이 되느냐. 그렇죠? 자본도 마찬가지.
그렇죠? 한번 따져봐야겠죠. 마지막으로. 자, 외국인 직접 투자와 이민은 모두 논쟁적인 이슈입니다. 어느 국가나. 그렇죠? 외국인 직접 투자는 근데 조금 달라요. 논쟁의 어떤 강도나 그다음에 시간이 변함에 따라 그 논쟁이 좀 달라져요. 외국인 직접 투자는 어느 국가나 대부분의 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규제를 합니다. 왜 그래요? 자국 산업을 성장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후 성장이 어느 정도 되고 난 이후부터는 그렇죠? 개방을 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죠. 그렇죠? 그런데 이민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논쟁적인 이슈가 돼요.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 그렇죠? 미국도 그렇고 못 사면 못 사는 나라, 잘 사면 잘 사는 나라 다 논쟁적인 이슈가 됩니다. 이민은 특히. 그렇죠? 이민은 왜 그렇게 논쟁적인 이슈일까? 그렇죠? 자, 외국 이민이 들어오면 우선 뭐 손해를 주는 그룹이 생기고 이익을 주는 그룹이 생겨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분명한 것은 외국에서 이민자들이 들어오면 보통 저숙련 노동자들인 경우가 많죠. 그러면 그 그룹과 경쟁하고 있는 내국인들, 그렇죠? 내국인들이 손해를 본다 단기에, 그렇죠? 그래서 극렬한 어떤 저항이 일어나고 여기에서는 없지만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좀 본능적으로 자기와 다르면 좀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익숙하지 않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항상 새로운 걸 좋아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꺼리낌 없이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차별을 하고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자, 이러한 발견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이민은 이민자 그들 자신의 이익을 제외하고 이민 대상국 전반의 이익을 주는가? 그렇죠? 이민자들이 들어오면 이민을 받아들인 나라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익이 되는지 이걸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런 논쟁적 이슈가 좀 작아질 수도 있죠. 이번에는 노동과 자본 이동의 전반적인 이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노동과 자본이 국가 간에 이동을 하면 유출국, 유입국의 각각의 이익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두 개를 합한 세 개의 이익은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지금 중간고사 이전에 무역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이익을 보는 그룹, 손해를 보는 그룹이 발생을 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전반적인 이익이 있다고 우리가 학습을 했어요. 그렇죠? 자, 이민의 경우에도 전반적인 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물론 다른 측면도 있어요. 특히 우리는 대상국, 이민 대상국, 그렇죠? 이민 대상국, 유입국이 보통 논란이 많이 되고 있죠. 그렇죠? 이민이 들어온 나라 입장. 그러면 이민이 들어온 나라 전반적인 이익이 발생을 하느냐? 이건 사실로 거의 뭐 경제학자들이 다 동의를 합니다.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실증적인 어떤 데이터도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죠. 자, 우선 단기에 특정 요소 모형에서의 이민은 이민 유입국인 자국의 이익, 그렇죠? 자국의 이익을 준다. 그 다음에 이민은 이민 유출국인 외국에도 이익을 준다. 자, 어떤 이익인지는 우리가 조금 이따 더 살펴볼 것인데 하나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이민자, 나간 나라, 우리나라에 살던 삼촌이 미국을 갔습니다. 그 삼촌이 미국에서 번 소득은 우리나라의 이익으로 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데이터로도 보여주겠지만, 그렇죠? 그러나 삼촌이 난 아들, 딸, 나하고 사촌지간들의 소득은 우리나라 소득으로 보통 이익으로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자본도 마찬가지예요. 자본이 유입국, 자본이 유입되는 외국, 그렇죠? 우리는 자본은 자국, 잘 사는 나라 자국에서 외국으로 유입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합니다.
외국에서 자본 유입국인 외국에게도 이익이 있더라. 그러면 자본 유출국도 이익이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민으로 인한 이익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는 지금 노동자들은 외국에서 자국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살펴봅니다. 왜? 임금, 외국의 임금이 자국의 임금보다 낮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낮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외국에서 자국으로 이동한다. 이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민자 유입국, 이민자 유출국. 그렇죠? 외국은 이민자 유출국이 되는 거죠. 자, 이 상황을 가정해야겠죠. 가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 부분을. 그렇죠? 자국의 노동자는 요만큼, 외국의 노동자는 요만큼. 그렇죠? 그래서 세계 노동량, 수평축의 사이즈가. 그렇죠? 자, 그래서 자국의 임금은 W, 외국의 임금은 W 다시. 자, 만약에 이렇게 돼서 외국의 노동자들이 자국으로 이동을 하는데 어디에서 더 이상 이동이 없어요. B점. 왜? 양 국가의 임금이 W 다시로 동일해지는 점에서는 더 이상의 이동이 없겠죠. 그렇죠? 자, 외국에서 자국으로 노동자들이 얼마큼 이동해요? 이만큼. 그렇죠? 그래서 자국의 노동력은 이렇게 증가하고 외국의 노동력은 이만큼 감소를 하죠. 그렇죠? 이만큼이 되는 거죠. 자, 자국의 이익은, 자, 외국에서 자국의 입장입니다. 자국의 입장 한번 또 지우고 한번 볼까요? 너무. 자, 자국의 입장에서는, 자, 외국에서 노동자들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그 노동자들은 원래는 얼만큼 임금을 줘야 돼요? 이만큼을 줘야 됩니다. 이만큼. 그렇죠? 임금 곡선이 이거니까. 그런데 균형 임금은 이겁니다. 이만큼만 주면 되네요. 아, 낮은 임금을 줘도 되네요. 위에 이 삼각형이 자국 이익이네요. 자국 이익이네요. 자, 그 다음에 외국의 임금 곡선이 이렇게 됩니다. 외국의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떠난다는 거죠. 유출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임금은 원래 요만큼인데 국내에서 외국의 국내, 이 외국 내 유출된 외국 입장에서는 외국 임금이 상승을 한 거죠. 왜? 노동자들이 왜 자국으로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임금이 이렇게 상승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임금이 이렇게 상승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남은 사람들의 그렇죠? 남은 사람들이 원래 이만큼만 받아야 되는데 더 높게 받아요. 그래서 이게 외국의 이익이 된다. 그래서 이 전체 삼각형을 죄송합니다. 세계 이익이라고 합니다. 세계 이익. 이민으로 인한 세계 이익이 이 삼각형이다. 그렇죠? 삼각형이다. 자, 이민으로 인한 세계 이익, 이 삼각형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있겠죠. 위의 삼각형은 자국의 이익, 밑에 삼각형은 외국의 이익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보통은 송금, 이민자들이 삼촌이 미국 아까 가요. 그러면 거기 번 돈 자국을 송금하는 거 많아요. 우리도 초창기에 많이 송금했어요. 그렇죠? 이거 한번 데이터가 여기 있죠? 이거 보면 우리나라 말고 2010년 외국 송금액, 이게 송금액입니다. 알바니아, 방글라데시 이런 데 살다가 지금 서유럽이나 미국 가서 돈 벌어서 자국으로 송금한 돈입니다. 이 송금한 돈이 어디보다 훨씬 더 커요? 외국에서 도와주는 원조익보다도 훨씬 크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민 유출국의 이익은, 그렇죠? 이민 유출국의 이익은 이민자들이 벌어서 송금한 돈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송금한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방금 우리는 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출국의 입장. 그렇죠? 송금액도 포함한다고 했는데 우리 경제학에서 항상 비용도 따져봐야 돼요. 여기 비용 계산 안 된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여기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책에서도. 또 다른 비용이 있대요. 어떤 비용이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이민 간다고 생각합시다. 우리 이민뿐만 아니라 학령수나 교환학생으로 외국 간다고 봅시다. 아이고, 처음에 며칠은 낯설고 힘들고 뭐 입맛 음식도 입에 안 맞고 엄마 보고 싶고 어떤 사람들은 침대에서 이불 들여쓰고 훌쩍거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뭐 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좀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받죠. 이런 것도 우리 비용으로 쳐야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비용으로 쳐야 돼요. 우리 같은 경우 말고 실제로 이민 간다는 사람들 가려면 뭐 또 법률적인 서비스도 받아야지요. 뭐 이런 비용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가면 낯설고 그렇기 때문에 시행착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비용 생각하면 이민으로 인한 이런 추가적인 비용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표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민으로 인한 국가 전반적인 이익이 발생한데 실증적으로 그러냐? 실증적으로 한번 볼까요? 이쪽을 보면 되겠죠. GDP 증가율. 야, 거의 다 플러스네요. 뭐 작은 수치도 좀 있고 큰 수치도 있지만 좀 GDP에 근데 0.1, 0.2면 엄청 어떤 절대 액수는 클 것입니다. 이게 보통 미국 이야기, 그다음에 유럽 이야기가 많은데 거의 모든 연구 결과에서 GDP가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국가 정체적으로는 외국에서 이민자들이 들어오면 이익이다. 전반적인 이익이 발생을 한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외국인 직접 투자로 인한 이익. 자, 외국인 직접 투자는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는 자국에서 자본이 외국으로 가는 경우를 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자국의 자본 임대료보다 외국의 자본 임대료가 높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점을 그어야겠죠. 그렇죠? 이 점에서 외국의 자본 임대료는 R 스타, 자국의 자본 임대료는 R입니다. 자국의 자본이 외국으로 가겠죠. 그렇죠? 외국으로 가겠죠. 자국의 자본이 외국으로 갑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이 점까지. 그래서 자국의 입장에서는 자본이 줄어들고 외국의 입장에서는 자본이 증가하죠. 그렇죠? 자, 외국의 입장에서 자본이 들어옵니다. 이 자본들에 대해서는 원래 요만큼씩을 임대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균형 임대료는 여기입니다. 이 차이가 외국의 자본 유입으로 인한 이익. 그러면 자본이 유출된 나라, 자국의 입장에서는 자본이 유출돼 가지고 자본 임대료 이렇게 올라 버렸네요. 원래 그 자본은 요만큼씩밖에 못 받는데 더 높은 자본 임대료를 받아 버리네요. 요만큼이 자국의 자본 유출국인 자국의 이익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똑같이 요만큼이 자본 이동으로 인한 세계 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자본이 국가 간에 이동을 하면 유출국, 유입국 다 이익이 있다. 그런데 이걸 실증적으로 증명하는 그렇죠? 어떤 연구는 없다. 그렇죠? 실증적으로 증명하는 경우는 없다. 그 이유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뭐 대충 추측되는 것은 몇 가지 있긴 했는데 정확히는 그건 아직 검증이 안 됐고 검증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자본 임대료라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측정하느냐에 따라 참 다르게 되고 그렇죠? 자, 결론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 이것으로 5장 국가 간 자본 노동 이동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